유구한 역사와 수많은 삶이 오랜 세월 겹겹이 쌓여온 이곳은 서울시 종로구인데요. 고풍스러운 옛 흔적들 그리고 활기찬 현재의 모습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이곳 종로에 잠시 머물러 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보물찾기 다들 해보셨죠? 이 보물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은 말도 못하는데요. 어쩌면 오늘 이곳은 서울의 보물창고 같은 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옛 모습과 현대적인 모습이 살아 숨쉬는 곳, 이곳 종로에서 특별한 보물찾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보물찾기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했을 때 그 묘미와 설렘이 더욱 컸던 것 같은데요. 종로에 숨어있는 첫 번째 보물, 과연 어디 있을까요? 사시사철 언제나 찾아도 좋은 경복궁. 그 서문인 영추문 바로 건너편에 아주 특별한 공간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도심 속 건물들 사이에 자리한 작은 공원, 바로 통이동 마을마당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뻔한 위기를 겪었지만 주민들의 자발적 힘으로 다시금 주민들 곁에 남게 된 통이동 마을마당. 지금부터 도심 속 어느 작은 공원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이 공원을 지켜내기 위해 오랜 시간 진심으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애써온 건축가 황두진 씨. 1997년인가에 서울시가 서울시 전역에 있는 짜투리 땅들 이용해가지고 소위 이제 쌈지공원 같은 개념으로 10개의 도시 소공원을 만들었는데 그때 만들어진 공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 이제 한 20몇 년 됐죠. 와. 그런데 이게 이제 한번 민간인한테 소유권이 좀 넘어갔었습니다. 그게 이제 2016년 정도의 일인데요. 그래가지고 뭐 당연히 뭐 근처에 살고 있는 저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공원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래서 정말 뭐 그때 저희가 여기서 서명록도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한 2,000명 정도 가까이 거기다 서명하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소유권이 넘어갔던 거를 또 서울시청이 다시 사서. 그러니까요. 이 공원의 예전 모습도 참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사 왔을 때는 2000년대 초반인데 그때 정말 이 공원이 좋아서 사실 일로 이사 온 것도 있었어요. 이 나무는 있었습니다. 예, 이건 뭐 아주 잘생긴 저 느티나무가 한 그루 여기 있는데 옛날로 치면 당산목이겠죠. 그런 게 하나 있었고 이쪽에 이제 정자가 있었고 그리고 이 공원은 다 장애인도 휠체어 갖고 다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공원이고. 아, 그러니까 뭐 턱이 없네요. 네, 약간의 경사 같은 게 있긴 하지만 그것도 다 저 장애인 규정에다 맞게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 약간의 놀이기구 같은 거 있어서 여전히 동네 분들 와서 아침에 운동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런데 이제 뭐 수조경 같은 것도 다 돼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 저 대한민국뿐 아니라 사실 전 세계 어디 내놔도 이 정도로 작고 예쁜 그런 공원은 흔치 않을 거예요. 맞습니다. 예, 정성이 많이 들어간 장소입니다. 주민들 스스로 지켜낸 공간이기에 곳곳에서 정성과 애착들이 꽤 느껴졌는데요. 특히 공원에 자리한 이 6개의 의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 기부를 한 의자 같아요. 아까 보니까 이게 보통은 공원에 오면 의자들은 이게 다 고정이 돼 있거나 이게 다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의자예요. 통이동 마을마당의 상징이 된 이동식 의자들. 요즘 세계적인 추세가 이런 공원에 이렇게 이동 가능한 의자를 갖다 놓는 게 추세예요. 그러면 이제 뭐 햇살이 너무 뜨거우면 그늘로 들어갈 수 있고, 뭐 이제 뭐 한겨울에는 햇빛 쬐기 위해서 밖으로 나올 수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선택권을 주는 건데 또 이 공공장소니까 그 종로구청의 또 심의를 자청해서 받아가지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 의자 6개를 갖다 놔도 된다. 근데 이게 움직이는 의자니까 누가 뭐 가져가거나 뭐 이런 에피소드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에피소드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한 개가 없어진 적이 있는데 이 공원에 지금 CCTV가 2개나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저희도 막 경찰에 연락해서 찾아보니까
이 동네에 있는 어떤 대형견 네. 이 여기 저 주인이랑 왔다가 반려동물 이제 이거 묶어놓은 목줄을 거죠. 묶어놨는데 근데 그냥 워낙 큰 개니까 끌고 간 거예요? 내가 끌고 가가지고 그냥 야. 의자 사고 있어요. 어쩌면 늘 곁에 있기에 그 고마움과 존재감을 잊기 쉬운 곳. 하지만 그럼에도 언제나 사람들을 너그러이 품어주는 곳. 그곳이 바로 공원이 아닐까 싶은데요. 통이동 마을마당은 세월이 쌓이고 또 주민들의 마음과 손길이 쌓여 이제는 주민들 삶 속에 함께 자연스레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살기 좋은 마을이 어떤 곳일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냥 좋은 공원이 있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공원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24시간 열려져 있는 곳이니까 뭐 거기서 딱히 뭐 어떤 일을 하도록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자기 의사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공원 아니겠어요? 그리고 좋은 공원이 남아있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또 사회가 성숙했다는 뜻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원이 들어서는 곳이야말로 사람들이 가장 건물을 짓고 싶어하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참고 거기를 계속 공원을 유지한다 하면은 그건 그만큼 그 사회가 공원의 소중함을 알고 그걸 잘 지켜나간다는 얘기니까 그런 점에서도 저는 좋은 공원이 있는 곳이 사람 살기 좋은 마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 사람 살기 좋은 통이동 마을. 그 한복판에 꽤 시선을 끄는 건물이 있는데요. 1936년에 목조로 지어진 통이동 보안여관. 실제로 2004년까지 실제 여관으로 운영됐다고 합니다. 동네 거닐다 보면은 이제는 이제 아주 오래된 여관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간판 보시면은 정말 오래된 여관 같아요. 꿋꿋하게 여기에 오래 이렇게 남아 있고 보존돼 있습니다. 과거 이곳에 서정주 시인도 하숙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이 의미 있는 공간에 저도 잠시나마 흔적을 남겨보았습니다. 세월의 흔적들을 고스란히 품은 채 80년 넘게 올곧이 자리를 하고 있는 옛 여관. 곳곳에 벽에 걸린 사진들이 시선을 끌었는데요. 예전에는 여기가 이제 여관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모든 시민분들 또 관광객분들한테 이제 열려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해서 아카이브 사진들이 이렇게 전시가 돼 있습니다. 오래전 수많은 나그네들이 머문 쉼의 공간이었던 이 여관은 문을 닫은 후엔 갤러리 등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해 다시금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낡았지만 참 이렇게 오래도록 이렇게 보존되어 있다는 게 참 신기하면서도 또 현대적인 감각으로 해서 이렇게 전시한다는 것도 너무 새롭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낡으면 다 새롭게 이렇게 바꾸려고 다들 하는데 참 이 공간이 주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 보안여관이라는 게 근현대사를 기록해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공간인 것 같은데 이런 공간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공간은 정말 문화유산으로 정말 가치가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석가래가 노출된 천장, 오래된 벽지, 애써 꾸미지 않은 옛것 그대로의 공간 속에 서 있자니 마치 오래전 과거로 돌아간 것만 같은 묘한 기분이 들었는데요. 그리고 곳곳에 전시된 작품들을 보니 지난 수십 년간 누군가가 이곳에 머물고 웃고 어울리고 그렇게 저마다의 시간을 보냈을 모습들이 겹쳐져 보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곳이 오롯이 제 모습을 드러내며 오래오래 함께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경복궁의 서쪽에 위치하여 서촌으로 불리는 이곳. 세종대왕이 나신 곳이라 하여 세종마을이라 불리기도 한다는데요.
옹기종기 모여있는 한옥들과 군데군데 옛 정치가 남아있는 서촌 옥인동에서 또 다른 기억의 자취를 기록해볼까 합니다. 매일 걷는 길도 찬찬히 지나다 보면 때론 여행이 되곤 하는데요. 특히 골목 구석구석을 걷다 보면 뜻밖의 선물을 만나기도 합니다. 뭐야? 야, 오락실이 여기 있네. 예전에는 이렇게 오락실이 많이 있었지만 요즘 같은 데서는 이제 정통 오락실 같은 게 많이 없어졌거든요. 옥인 오락실. 어린 시절 하굣길, 지나치지 못하고 매일 들렸던 그때 그 오락실이 생각났는데요. 1988년 용 오락실로 시작된 이곳은 2011년 사라질 뻔한 위기를 겪었지만 이곳에서의 추억을 공유하는 주민들의 마음이 모여 다시금 복원, 지금까지 이곳 서촌 주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실력 발휘 좀 해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즐겨하던 추억의 게임을 하다 보니까 당시 함께하던 친구들도 떠오르더라고요. 계속 단풍 소녀. 오락실의 국룰 중 하나가 바로 모르는 사람들과도 게임으로 하나 되며 친해지게 되는 건데요. 원래 그리고 약간 고수들은 이렇게 동전을 이렇게 쌓아놓고 하거든요. 내 거다 이거죠. 그렇죠. 여기 내 자리다. 야. 저는 언제 어렸을 적에 이렇게 동전 쌓아놓은 사람이 이 오락실의 고수이기 때문에 항상 그 맞은편에서 이제 도전합니다. 그 사람한테. 동전 걸어놓고 다음 판 나랑 같아. 오락실의 고수. 알고 보니 이 옥인동 오락실의 사장님이셨는데요. 오락실이 요즘에 많이 없어요. 없죠. 네, 동네마다. 네, 옛날 사라졌죠. 오락실들은 다 사라졌거든요. 네. 그리고 추억을 이제 떠올리면 오락실은 항상 아주머니나 할머니가 이렇게 항상 계셔갖고 네. 동전 바꿔주시고 맞아요. 실제 손으로 이렇게 동전 바꿔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렇게 잡고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바꿔달라고. 네. 근데 어떻게 여기 오락실을 하시게 된 거예요? 여기가 이제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고요, 동네인데. 네. 근데 이제 여기가 실제로 오락실 자리였어요. 오. 네, 이제 실제 오락실 자리에서 이제 제가 추억이 있었는데 네네. 그 오락실이 좀 문을 닫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던 시기가 있었고. 네네네.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인수를 했습니다. 아, 네. 직접 인수하신 거예요? 네. 어릴 때부터 다니던 오락실을 네. 직접 사장님이. 네. 근데 이제 제 딱 88 올림픽 네. 우리나라 이제 급속 성장하던 시절에 네 그때 당시 불렁쇠 굴리는 거 알아요? 불렁쇠 칼라 TV 보면서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어떤 뭐 전자기기의 이제 등장 또 일제에서 오는 뭐 그런 어떤 뭐 일본에서 오는 그런 어떤 전자제품들 막 이런 것들이 급속히 등장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 동네에 오락실만 한 15개가 있었어요. 아. 이 골목에. 이야. 이 골목에 15개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최후의 오락실이었었고 근데 이제 그 오락실이 이제 문 닫는 게 좀 아쉬워가지고 네. 제가 이제 인수를 했죠. 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런 동네 골목골목에 이렇게 추억의 오락실이 있는 게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그쵸. 예전 네. 추억도 떠올릴 수 있고. 사라짐이 익숙해지는 시대에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추억을 지켜준 설재우 씨. 쭉쭉 와요. 여기가 맛집도 많고요. 이쁜 상점도 많고 카페도 많고. 볼거리, 먹을거리 네. 다양하게 있죠. 아니 주말만 되면 여기가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데이트하는 사람들 많이.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그 아내랑 강 작가랑 좀 연애 시절 때 여기 좀 오고 가고 했습니다. 서촌에서 나고 자란 찐 토박이 설재우 씨는 이 서촌 골목길 구석구석을 걸을 때면 잃어버린 동심을 되찾고 지친 마음도 위로받고 치유받는다고 하는데요. 그와 함께 서촌의 오랜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대로 있는 가게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던 가게인데 빵집인데 이 동네에서 제가 봤을 때 제일 오래된 빵집 같은 느낌. 왕고의 느낌이 있죠. 그죠? 그런 네. 느낌 딱 맞죠? 네. 화려하진 않아도 넉넉한 인심과 정겨운 맛이 느껴지는 동네 빵집. 빵집에 오면은 네. 저의 추억의 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달달한 설탕과 이 아우 빵들의 냄새 너무 좋아. 너무 좋죠. 네. 또 어렸을 때 제가 좋아하던 빵들이 있는데 음. 또 여기에서만 먹을 수 있었던 그런 빵들도 있고. 그 빵 아직도 있습니까? 아직도 있죠. 네. 아. 옛날 빵들 계속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신제품도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계속 봤던 빵들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있죠. 네. 어떤 빵이 제일 잘 나가고 어릴 때 남아있는 빵입니까? 이게 이제 이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네네. 이 동네 분들이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드시고 아. 요즘은 또 이게 이제 유명해져서 관광객들도 선물로 많이 사가시는 콘브레드. 빵이에요. 네. 축구 좋아하시잖아요. 네네. 축구 모양을 생겼죠. 진짜 그러네? 여기 한 몇 년 정도 됐습니까, 빵집이? 17년간 한 38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38년. 기억에 남는 손님 있습니까? 우선 너무 많은데 네. 그 중에 한 명을 꼽자면 네네. 30년 전에 이민 가셨던 분이 진짜 거의 30년 만에 딱 와서 저희 가게 와서 아직도 있구나. 그때 먹었던 기억 때문에 왔는데 이 자리에 있어줘서 너무 고맙고 다른 데를 둘러봐도 다 없어졌는데 저희 가게는 다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1년마다 매번 한국 들어올 때 들리시는 그런 손님도 있고 처음에 지금 임산부들 오시면 제가 서비스를 하나씩 드리고 있는데 네. 그 이유도 임산부가 오셨을 때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뭐 이제 부모에도 이제 더 올라가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좀 파이팅 하시라고 제가 햄버거도 다 드리고 있는데 그걸 먹으면서 기억이 계속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낳고 데리고 오시고 그 아이가 또 커서 가지고 네. 오고. 매일 두 돌, 세 돌에서 그 애가 초등학교까지 매년 오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임산부들 오시면 제가 선물 드리고 그런 손님들의 추억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어쩌면 너나 할 것 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곳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설재우 씨가 특히 좋아한다는 이 옛날식 햄버거, 그 추억을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 이 안에 이 양배추랑 케찹이랑 섞어준 거 이거. 맞아. 이 맛으로 먹는 1987년부터 지금까지 묵묵히 이 자리를 지키며 서촌의 역사와 함께 걸어온 사장님 가족. 또 여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사람들 그런 이야기들이 골목에 되게 많이 남아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서울의 오래된 동네잖아요. 이 서촌이라는 곳은 이 서촌에서 우리가 막 되게 급변하고 많이 바뀌는 그런 도시 사이에서 이렇게 인간적인 동네 그리고 풍경들이 남아 있다라는 거를 한번 보고 가셨으면 좋겠고 또 그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번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찾은 또 다른 보물, 바로 아름다움과 세월의 정취를 몸소 느낄 수 있는 자연 경관이 아닐까 싶은데요. I know what it means to belong. 서울에 이런 곳이 있나 싶게 참으로 평화로운 곳. 부암동 끝자락, 절로 걸음이 느려지는 여유가 느껴지는 곳인데요. What it means. 이곳에서 종로의 시간과 함께 나이 들미 행복하다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 이제 앞에 보이는 저 산이 이제 인왕산. 야 정말 뭐 병풍처럼 이렇게 멋있게. 야. 예. 그리고 이제 인왕산이고 네. 이제 이쪽이 보이는 게 이제 지금 저희가 가는 곳이 예. 북악산. 북악산. 1960, 70년대 자신이 살던 종로를 꽤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이경옥 씨. 그녀와 함께 찾은 이곳은요. 선생님 여기가 이제 백사실 계곡길이라 해서 여기 백사실 계곡에서 흐르는 물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백사실이라는 거는 예. 백사가 사실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 이항복의 호가
백사였다 해서 백사실이라고도 하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백악산 여기 뒤에 있는 게 네네. 북악산이라고도 하지만 백악산이라고 하거든요. 예. 왜 백악이라고 했냐면 흰백자예요. 그런데 왜냐면 바위산이에요 이렇게. 네. 그래서 바위산이기 때문에 흰색처럼 보여서 산인데도 네. 그래서 백악해서 백사. 네. 그래서 백사실. 그러니까 야. 백사가 있는 곳. 너무 아름답죠. 네, 여기서 보는 이 산세, 이 풍경이 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종로에서 살다가 타지로 이주했지만 행복을 찾아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다는 그녀. 아니, 한참 동안 바라보시는 게 이 동네에 추억들이 많이 있으신가 봐요. 네, 많습니다. 네. 저기 제 앞에 보이는 게 인왕산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약간의 지금 먹구름처럼 있으면서 하얀 막 해도 비치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 어린 시절에는 놀이터였거든요, 저기가. 근데 저렇게 구름이 끼면 비가 오는 걸 기대했어요. 왜냐하면 인왕산 아래에 우물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물도 있었고 이렇게 계곡이 있었어요. 백사실 네. 계곡처럼 계곡이 있었고 바위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비가 오면 계곡물도 막 흐르고 그다음 우물에 막 물이 차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우물에 물이 차는 거를 비를 맞으면서 기다리면서 계곡물 불어왔을 때 거기서 이제 몇 감듯이 이제 놀고 그래서 여기에 오면 백사실 계곡에 오면 인왕산을 닮은 계곡과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바라보는 거 원래 모든 것이 제가 보니까 가까이서 볼 때보다 멀리서 두고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나한테 마음에 찡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그때 인왕산 가까이에 있을 때는 그 맛을 몰랐다가 네. 지금 바라보니까 어린 시절의 아름다운 기억들, 시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떠오르네요. 잠시 후 소중히 품고 있던 사진을 꺼내는 이경옥 씨. 이게 이제 인왕산 야. 여기랑 닮지 않았나요? 너무 똑같죠? 그렇죠? 너무 똑같죠? 이게 68년. 네. 여기 뒤에 적혀 있죠. 68년 68년 8월 22일 예. 100일 기념인데 저희 동생. 아. 예, 동생 100일 기념해서 인왕산인데 여기랑 너무 닮았어요. 동생이고 네, 언니, 누나, 언니고 누나고. 어머니. 예, 할머니였어요. 아, 할머니. 저희 할머님. 지치고 힘들 때 사람들마다 각자 찾게 되는 것들이 있죠. 이경옥 씨에겐 어린 시절의 온기가 느껴지는 이 장소와 풍경, 그리고 떠올리면 그립고 행복한 기억들이라고 하는데요. 어쩌면 이것이 어린 소녀가 지금까지 종로를 몹시 사랑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때묻지 않은 자연 속에서 그녀의 진심이 고스란히 느껴져 저 역시도 참 행복한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도 이 마을에서 인생의 힘이 될 빛나는 기억들을 쌓아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시간을 품은 마지막 장소로 향해 봅니다. 잠시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곳. 입구부터 옛 감성을 촉촉히 적셔주는 이곳은 추억을 소환하는 LP바입니다. 이런 곳이 있었나요? 이야. 마치 80년대 옛 음악다방이 연상되는 분위기인데요. 저기 계신 분이 여기 LP바 사장님 같은데. 실례하겠습니다,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여기 사장님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기 LP바 저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제가 오자마자 꼭 듣고 싶은 노래가 있었거든요. 네, 어떤 노래예요? 이거 신청곡 됩니까? 네, 당연히 그거 저희 강점이죠.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번 신청곡을 저희 그 장모님도 팬이셨던 예. 우리 이문세 선배님의 소녀. 소녀.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바로 찾아서 틀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설렘을 담아 손글씨로 직접 신청곡도 써봤습니다. 나옵니다. 잠시 감상 좀 해보겠습니다. 내 곁에만
떠나면 안 돼요. 가게에는 사장님이 어릴 때부터 모은 무려 5천여 장의 LP판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LP만의 이 감성이 있어요. 감성. 이게 칙칙 이게 판 약간 이렇게 역시 이 LP만의 이 감성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막 음악 이렇게 다운로드 받고 뭐 이런 네, 거는 그렇죠. 네. 네, 왜냐면 이게 플라스틱의 녹음이 그 당시에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음역이랑 음악대가 굉장히 깊이 녹음이 돼요. 맞아요. CD는 깨끗하긴 하지만 잡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LP는 이 레코드 안에 굉장히 풍부한 음역대가 녹음이 되기 때문에 이 턴테이블 이 바늘과 이거 플라스틱이 닿아서 돌아가면서 이 구현되는 소리는 CD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그 잡음마저도 좋아요. 그렇죠. 듣기가. 뭐 뭔가 이 빗소리가 그 LP판에 어떤 세월의 흔적을 들려주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제가 사실 어렸을 적에 이제 저도 이제 카세트와 LP 세대이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 예전에 이제 그 변진섭 씨의 LP를 처음 이제 들으면서 자라오면서 또 카세트 테이프 마이마이라 그래갖고 이렇게 귀에 꽂고 다니면서 저기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와, 진짜 오랜만이네요. 이 LP바를 처음에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떤 계기인가요? 계기는 이제 제가 이제 2010년쯤서부터 많이 세상이 너무 디지털화 되는 걸 급격히 느꼈어요. 특히 스마트폰 보급 이후에 2010년 이후에. 그러면서 제가 10대, 20대 때 뭐 8, 90년대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 시간이. 점점 사라져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이런 데를 제가 다니기도 했었지만 언젠가 내가 뭔가를 하게 되면 이런 걸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던 차에 이제 한 10년 전쯤에 이 가게가 나와서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 옛날 시간 8, 90년대에 대한 향수 그게 저를 이걸로 들어오게 만들었죠.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저희가 제 고향이기도 하고 태어난 동네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주변에 제가 학교도 나오고 해서 이 근처에서 뭔가 직장생활 하다가 이제 하게 됐는데 기억이 나는 건 지금까지 사실상 그 40, 50대, 60대, 심지어 70대까지가 주 고객이었어요. 네. 최근에 한 2, 3년 사이에 20대 층들이 굉장히 이 레트로라든가 아날로그 쪽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맞아요. 최근에는 거의 금토 주말에는 거의 20대가 거의 꽉 차가고 있습니다. 이야. 평일도 뭐 한 3분의 1에서 반 정도. 네. 예전의 음악들의 가사를 이제 보면 유심히 보면 되게 문학적인 내용도 되게 많았었고 시적인 표현도 되게 바로 많았었고 그겁니다. 그래서 가슴에 꽂히는 그런 가사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 그것 때문에 지금 20대들이 20, 30대들이 굉장히 뭐 특히 뭐 산울림이라든가 뭐 이무새 씨 이런 노래들을 뭐 대부분이 그런데 정말 시에 가깝다고 봐야 되죠. 옛 감성과 추억이 그리워서 자신의 고향 이곳에서 직접 LP바를 차리게 됐다는 사장님. 이곳에서 동네 이웃, 친구들이 옛 음악을 들으며 마음 놓고 이야기하고 정을 나눌 수 있길 바란다고 하네요. 야,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대학교 때 밴드 생활하셨던 분들은 아주 많이 좋아했어요. 많이 들으셨던 명곡이에요. 음악의 힘이란 참 놀라운 것 같은데요. 음악을 들었을 당시의 분위기, 상황, 함께 있던 이들의 얼굴까지 떠오르곤 합니다. 무대 위에 정적만이 남아있죠. 오늘 추억과 향수에 제대로 빠져봅니다. 대답 없는 거.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문득 만난 옛 기억들에 참 설레는 날이었습니다. 동네를 돌아다니고 또 동네의 소중한 공간을 엿보다 보니 어느 순간 제가 살던 마을의 관심과 애착이 커지더라고요. 한 번쯤 우리 동네, 내가 살던 곳을 찬찬히 떠올려 보세요. 어쩌면 그동안 잊고 있었던 추억과 사람,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잠시 미소 짓게 될 겁니다. 가끔씩 난 아무 일도 아닌데 괜스레 짜증이 날 땐 생각해
나의